1998년 세워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미국 내 유일한 파운드리 기지입니다. 14나노미터 공정에서는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무선 주파수 칩셋을, 28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 제품과 테슬라, 르네사스 등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인텔의 그래픽 칩셋 물량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세미 에큐레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텔의 12인치 웨이퍼를 월 15,000장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명확히 밝히기를 꺼려하지만 오스틴 공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매출 중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텍사스에 9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 때문인데요. 공장 자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한파로 인한 전기 부족 사태로 텍사스주 차원에서 공장 셧다운을 요청함에 따라 오스틴 공장은 2월 16일부터 모든 생산을 멈췄습니다.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된 것은 1998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3, 4일 정도 셧다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제 다시 가동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30분 미만 정전이 발생했을 당시 약 500억가량의 피해를 봤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화성 사업장이 2분 정도 정전됐을 때 보조 전력 장치가 곧바로 작동했지만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공장은 사전 통보에 따라 대비를 해둔 상태의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번 정전으로 글로벌 12인치 팹 용량이 1에서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무선 사업부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 분기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무선 사업보다 낮은 적은 최근 수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초 시장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하고 메모리 시장은 대략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D램 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더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10조가량 늘어난 약 30조 원을 올릴 거란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하루빨리 빅밴드 국립공원에 봄이 찾아와 오스틴 공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안보론에 근거하여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안보론이나 특정 국가가 지속해서 자국에서 무역 흑자를 창출한다면 그것을 경제적 침탈로 규정하고 안보에 빗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화웨이, GT, SMIC 제재, 3천억 달러 규모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고강도의 제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수요 급감을 예상하여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년 대비 15%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생활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의 수요가 급증하자 삼성전자, TSMC 같은 주요 파운드리 회사들은 공장을 완전 가동하여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는 모바일 프로세서, CPU, GPU 등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뒤늦게 주문을 의뢰했지만 현재 기존 주문이 밀려 언제 생산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이 적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10% 수준이기 때문에 물량도 적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선단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은 뒷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1, 2위 생산업체인 NXP와 인피니언의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멈춘 상태이며 언제 생산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동안 제재를 받아오던 중국 SMIC가 최대 수혜 업체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선단 파운드리 업체는 생산하기 꺼리지만 구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반 반도체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TSMC와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크게 뒤처지는 SMIC가 틈새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SMIC는 최첨단 5나노미터 등 미세 공정은 할 수 없지만 차량 등에 쓰이는 28나노미터 이상 반도체 생산은 가능하므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인해 SMIC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NXP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시장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인상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SMIC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상 유지를 하며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고강도 제재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없습니다. SMIC가 최대 3, 4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도 있으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서 3년은 긴 시간입니다. 이상 DG워치 투브였습니다.